네, 안녕하십니까. 마포미탐에서 국어과 팀장을 맡고 있는 김문갑 선생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3 학생들 국어 학습법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중3 기간이 이제 길다면 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짧아요.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실은 이 기간만큼 이렇게 충실하게 어떤 대비를 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충실하게 이제 고등 과정에 대비하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 가면 뭔가 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약간의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 뭐 1학기 성적이 거의 대부분 3학년 때까지 유지가 잘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한 번, 이렇게 시험 한 번은 좀 잘 보고 못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잘하는 애는 잘하게 되고 조금 부족한 친구는 부족한 점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많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친구들이 물론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가르치다 보면 와, 정말 얘는 국어적인 센스가 뛰어나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거의 점수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랑 내신 점수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요. 뭐 당연히 뭐 1등급 정도를 기본적으로 이제 맞는데 그걸 넘어서서 아주 심화된 문제들이 있더라도 독해를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국어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올라요. 정말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딱 멈춰서 이제 후퇴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이게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팍 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타 과목도 당연한 마찬가지겠지만 국어 과목이라는 건 언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이제 습득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력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어렵냐, 국어에서 이런 점이 이제 어렵습니다. 문법에서 나오는 이제 기본 개념어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부모님도 제가 이제 단언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성적의 절반 가까이는 문법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문법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역시 이제 나머지 일반적인 친구들 문법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이라는 게 이 문법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법은 적어도 지금 이 기간에 1회독 부족합니다. 2, 3회독은 해가지고 본인만의 체계를 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문법을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 그냥 단편적으로 나와져 있는 그거 암기하기에 되게 급급해요, 친구들이. 근데 실제로 문법은 체계거든요. 그 체계에서 이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이제 꿰뚫어야 되는데 이 체계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을 하면서 회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혼자 하면 좀 약간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요. 잘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뭐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물론 제 강의가 가장 훌륭하다 생각하지만, 예, 여타 이제 선생님 강의들을 좀 활용해가지고라도 좀 문법은 좀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친구들이 또 문제가 문학 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감력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뭐 남녀를 구분하려는 게 아니면 여학생도 물론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올라가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서서히 잘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이제 편제돼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면 수능 점수가 대략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잘하는 친구는 1, 2등급으로 가는 거고요. 문학을 못하면 3, 4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학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적혀져 있듯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감정의 공감이 잘 안 되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파악이 잘 안 되면 이게 이제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어려움이고요. 근데 사실 이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한다는 거는 어른들이 잘하죠. 왜?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경험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공감력이 부족한 게 문제를 바로 못 푸는 걸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예, 물론 첫째 관문이긴 하더라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문학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학은 개념어 위주로 이제 질문을 만들고요, 선택지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보기를 주고 그 보기에 준해서 해석하도록 시키는 게 지금 현재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는 시험들의 이제 그 기본적인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만의 어떤 해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감각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어들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훈련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문학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정확하게 나왔냐, 뭐 이 정확한 시간이라 이 표현도 예, 작품마다 황혼이 때로는 정확한 시간일 수 있고 또 때로는 두루뭉실한 시간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두루뭉실한 시간에 좀 가깝긴 한데 어쨌든 이게 좀 그 문맥적인 의미에 따라서 조금 약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을 좀 갖춰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감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우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어휘들이 이제 생소하다. 제가 매 해마다 고등학생들 이제 수업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휘력이 이렇게 빈곤할 수가, 그리고 이렇게 없을 수가. 어머님도, 부모님들도 그 자녀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애가 정말 무식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가끔씩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 단어를 모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휘력 공부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시중에 보면 또 좋은 어휘 교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포 미래탐구에는 김문갑 선생님이 만든 어휘의 갑이라는 또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또는 뭐 제 교재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어쨌든 어휘 공부도 좀 꾸준하게, 이게 어휘도 뭐 영어 단어는 되게 열심히 외우거든요, 애들이. 근데 국어 어휘는 상대적으로 별로 열심히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고급 어휘, 고급 국어를 구사하는 거의 첫 번째 이제 단계는 어휘력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사자성어도 좀 꾸준하게 외워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를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쓴 작품도 틀린다. 그래서 시인들, 뭐 최승호 시인만이 아니라 뭐 신경림 시인도 그랬다고 하고요. 그러면 수능 문학이 별로냐?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수능 문학은 어떤 자기만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석을 이제 뭐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수능 문학은 보통인의 감각에서 이제 이 문학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남들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평균적인 시각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걸 측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줘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보기에 준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고 선택지들은 다 개념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문학 또는 일반적인 문학 문제들은 감상력을 묻는다기보다는 독해력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해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개념어들, 그 다음에 문제 적용, 그 실전 학습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개념어 학습이랑 실전 적용 이제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는 교재들을 갖고 꾸준하게 이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죠.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교재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을 취해서. 근데 친구들이 이걸 잘 연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으면 아유 나 역시 잘해. 틀리면 운이 나빴어. 나 원래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요 문제 풀고 나서 자기가 못해서 틀렸다고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거기다 실수로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게 사실은 실력이거든요. 그 실력의 바탕에는 개념어를 정확하게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일단 친구들이 혼자서 하기는 좀 약간 이제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좀 이렇게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수능 국어 이제 오답률 뭐 탑 10인데요. 탑 10을 한번 꼽아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여기 언어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이제 친구들이 수능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뭐죠? 독서 지문이죠. 그래서 결국 수능 및 고등국어는 독해력에서 결판이 나요. 아까 문학 작품도 사실은 독해력이잖아요.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올해 6월에 고3 친구들이 풀었던 이제 문제인데 오답률 탑 10에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향유, 단절, 둔감, 지대한, 수립 뭐 이런 말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신문이나 좀 약간 어려운 글들을 많이 읽어 나가면서 이런 이제 용어들이 익숙한데 친구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답 탑 10에 들어가서 제가 또 한 번 또 깜짝 놀랐죠. 예. 하여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나옵니다. 독해력의 기본이 이제 어휘고요. 그래서 어휘 공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 교재를 1회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또는 실제 문제들이 어떻게 이제 출제되는지 확인도 좀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결합해가지고 이제 좀 꾸준하게 영어 단어만큼 좀 국어 어휘 공부도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1등급을 판가름 짓는 건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얼마나 열심히 꾸준하게 하느냐가 이 친구들의 독해력을 이제 결정지어요. 이건 쉽게 잘 안 늘죠. 매일마다 꾸준하게 이제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친구들은 양치기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을 되게 중시 여겨요. 근데 이 독해력을 키우는 건요, 양보다는요, 정말 하나의 제시문을 읽더라도 정말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겠다는 이제 각오로 문단 분석해보고 어휘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주제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구조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찾아보고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주면 이 친구가 매일마다 한 개씩만 읽어도요. 정말 지금부터 읽는다고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 분명히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1등급을 받도록 이제 목표를 삼고 이제 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방식으로 뭐 스킬들이 있어요. 뭐 어디 동그라미 치고 어디 세모 치고 이게 물론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뭐 빠르게 이제 읽는데 도움은 많이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꾸준하게 글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됩니다. 단계별로 쉬운 글만 읽으면 안 늘어요, 실력이. 단계별로 어렵게. 그다음에 내용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게 뭐 인문, 사회, 기술, 과학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지문들, 다양한 지문들 이렇게 좀 폭넓게 읽을 수 있도록 친구들이 아까 어휘도 부족하지만 상식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능력들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독서 지문을 좀 꾸준하게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해줘라. 그 다음에 꾸준하게 비문학 읽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어를 바탕으로 문학 문제 접근하는 훈련 이런 거 해주고요. 제가 여기 지금 안 넣어져 있는데 어쨌든 1학년 국어 내신의 포인트는 문법이기 때문에 1학년에 진학하기 전에 반드시 문법은 2회독, 3회독 해줘가지고 체계를 세워라. 이렇게 해주면 이 친구가 1학년 올라가면 분명히 좋은 성적 받게 됩니다. 제가 그건 장담 드리고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이런 중3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좀 준비를 해줄 건가. 일단은 아까 실전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나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고 친구들이 이것도 잘 못해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이것도 구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훈련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도 좀 깨달아보고 그런 거 하도록 이제 교재가 마련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휘애가 어휘력을 이제 아주 엄청나게 많이 늘릴 수 있는 좋은 교재 어휘애가. 그 다음에 이제 국어애가 제가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 제시문들 같이 넣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현대시는 쭉 시대별로 이렇게 좀 다루고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이제 훈련들 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지문들 그다음에 문제 접근하는 개념어들 그런 거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들을 좀 꾸준하게 해주면 분명히 이제 좋은 성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포 미래탐구에서 국어회가 수업은요.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10월 달에는 일단 내신 대비를 좀 이제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월요일이고요. 6시에서 9시 30분에 이제 진행됩니다. 30분은 이제 클리닉 시간이 이제 따로 있고요. 그래서 대략 한 10시쯤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10명 정원을 해서 좀 알차게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국어를 정말 제대로 똑바로 잘 대비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개설한 반입니다.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